영어 쌤이 프린트로 해서 프린트해도 교과서에다 메모해야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흐, 빈센트 반 고흐와 에드워드 허퍼 얘기까지 갔었는데, 자, 여기까지를 요약해보면, 자, 예술가 중에는 색을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뭔가 흥미를 주거나 독특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지만 요 단원에서 얘기하는 건 섞어내서지 않은 원색을 얘기합니다. 원색이라는 표현이 primary color.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주관식에도 나올 수 있어요. 원색이라는 표현이에요. primary color가 원색, 원래 색깔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세 가지의 원색, 우리가 말하는 삼원색, three primary colors. 빨강, 노랑, 파랑, 즉 레드, 옐로우, 블루에 대한 글이 차례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전시회를 갖다가 걸어다니면서 그 작품들을 보는 것으로 구성을, 가상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낸 것, 원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게 뭐라고? expression, 표현이에요. 뭐에? 감정의 표현이라는 거잖아. 너희가 뭔가 주관식이든 뭔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 원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노란색, 노란색에 대한 것은, 고흐가 사용한 노란색은 에너지였죠. 뭔가 에너제틱 하면서도 뭔가 그것은 강렬한 이미지를 주었고, 반면에 에드워드 허퍼가 사용한 노란색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과의 대비를 통해서 오히려 더 쓸쓸하고 외로움, loneliness, 도심의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됐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작품으로 가게 되면 교과서 68페이지. 68페이지 자체에 딱 보면 나겠지만 이번에는 블루톤이에요. 블루. 블루를 사용한 두 화가 김환기. 김환기는 우리나라의 작가죠. 우리나라 화가고. 그 다음에 영어는 헬리지만 이 사람 자체가 프랑스어 말하는 앙리라고 합니다. 앙리 마티스. 마티스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왼쪽에 tranquility라고 돼요. tranquility가 있는데, tranquility는 고요함이란 단어예요. 왼쪽 작품에 tranquility가 고요함이에요. tranquil, 이 단어가 좀 낯설 텐데 이게 고요한, 잔잔한이라는 얘기예요. 물에 흔들림이 없는. 이거의 명상이 tranquility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작품은 tranquility라는 작품이고 고요함. 그 다음은 밑에 있는 건 폴리네시아. 폴리네시아는 섬 이름이죠. 그곳의 하늘. 밑에는 폴리네시아의 바다. 이 작품이 나와 있네요. 자, 본문을 봅시다. The color blue. 파란색은 can produce. 생산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생산하는 게 이상하지. 뭔가를 낳을 수 있다. 만들 수 있다의 의미입니다. 이때 produce는. 만들어낼 수 있다. 뭐를? A calming effect래. 자, 파란색 이퀄 그런 발음보다 진정시키는 효과다. 안정시키는 효과다. 그러면 블루 이퀄 뭐다? calming이다. 옐로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를 뜻했잖아요. 뭔가 강렬한 에너지, 밝음 이런 거였는데 블루는 진정시키는 거, calming이라는 뜻이죠. even 뭐뭐조차도 during his day in Paris and New York 그의 날들 동안 근데 그가 안 나왔잖아. 그러면 이 문장은 도치가 된 겁니다.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는 문장 말고 뒤에 있는 부분을 앞으로 가져온 거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 코마 이후의 문장부터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김환기가 있죠. 김환기. 이 사람이 희가 되는 거죠. his day. 김환기는 절대 잊지 않았다. 그의 한국의 정체성을. 한국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왔네요. 아이덴티티. 근데 언제 안 잊어먹냐면 심지어 무슨 동안에도. during의 동그라미. 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for가 있고 during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이 있습니다. 기간을 나타내는 말을 갖다 할 때. 다만 while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for랑 during 뒤에 명사만 나오는 이게 전치사인데 for는 다분히 확실한 숫자가 나올 때 누구에게나 똑같이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이 나올 때는 for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his day, 그의 날들 이란 뜻이야. 어떤 날들? 파리와 뉴욕에서 있었던 날들.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모호하죠. 이럴 때 during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파리와 뉴욕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김환기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 절대. The blue sky and blue seas.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가 reminded him of Sinan.
his home in Korea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remind라는 단어부터 보자. remind는 떠올리게 하다라는 얘기예요. 떠올리게 하다. remind, 떠오르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그러면 목적어한테 생각나게 하다. 뒤에가 중요하죠. remind는 A of B. 여기 of를 씁니다. 그래서 B를 쓰는 거죠. A에게 B를 떠올리게 하다라는 구조예요. remind A of B. 읽어보자. remind A of B. 이런 문장들은 당연히 주관식 출시에 영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구조를 외우면 됩니다.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가 그에게 떠올리겠다. 그 사람 힘은 김한기죠. 뭐를 떠올리게 했냐면 신안이에요. 신안이 아니라 신안 앞바다. 신안이 어디냐? 코마가 나왔죠? His home in Korea. 한국의 고향인 신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라고 한 거고 이 코마를 가로를 칠게요. 신안의 부연 설명이라 His home in Korea를 갖다가 가로를 치면 계속적 용법의 위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가 그에게 신안을 떠올리게 했고 그것이 위치는 그러면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겠습니다.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가 고향인 신안을 떠올리게 한 사실이 그래서 답은 and is로 바꿀 수 있겠죠. 위치는 and is입니다. 앞문장 전체일 때는 and is이죠. 그리고 그것이 inspired. 자,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기 또 오형식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은 주요 문법이 들어간 문장이니까 영작의 배열이라든가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니까 이런 문장에 별표를 치라는 거야. 모든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의 시험 패턴을 봤을 때 주요 문법이 들어간 문장을 배열을 내는 걸로 보아하니 remind 있는 문장과 지금 inspire 문장. inspire 영감을 주었다. 목적어로 하여금 뭐하게? 투부정사하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조죠. 그가 뭐하도록? create 만들어내도록. 투부정사 쓰였죠. 뭘 만들어내도록? paintings 그림들을 만들어내도록 영감을 주었어요. 이게 오형식 문장이 끝난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filled with는 뭐냐? 분사의 후치수식 중간고사 때 배웠던 부분이죠. 그러면 이 filled with는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의 후치수식이에요. painting은 paintings인데 그림은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야? 가득 채워진 그림들. 무엇으로 가득 채워진 그림이 되는 거죠. 뭐로 가득 찬 그림이에요? various shades of blue. 다양한 다채로운 파란색 색조. 다양한 파란색 색조로 가득 찬 그림을 만들어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별표 체크해야 됩니다. 나중에 주관식 나올 수 있는 문장이에요. His use of blue. 이거 use라고 읽으면 안 되죠. 얘는 명사로 쓰였으니까 of니까 use입니다. 사용이죠. 그의 파란색 사용은 주어입니다. was 동사입니다. 그의 파란색 사용은 an expression 표현이었다. 그럼 이건 김한기가 파란색 사용한 이유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왜 파란색 사용했는지. 파란색 사용은 표현이었습니다. of가 나왔네요. 그러면 how much he missed the place 라고 했습니다. of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 근데 이때는 명사절 간접 의문문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많이 how much 얼마나 많이 주어가 동사했는지 그가 그리워했는지 무엇을? 그 장소를 the place에 네모치고 그럼 그 장소는 뭐냐?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그의 고향인 신안을 얘기합니다. 신안이 the place죠. 그가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는지 the place 신안을 그리워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문장에 아무런 표시 없이 주어 동사 나오면 여기엔 항상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대은 생략된 대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확률이 99.99999%다. 그럼 뒤에는 뭐가 있느냐? He grew up in까지 있네요. 그죠? in 다음에 명사가 없잖아. 그지? 그가 자랐던 그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때 위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that 아니면 위치겠죠. 당연히 장소니까.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that과 위치 나오고 문제에서 he grew up 요렇게까지만 쓰고 써놓고 여기다 that을 문제를 냈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는 자랐어요.
이거는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단어 빠진 게 없는 완벽한 문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that과 which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뒤에 in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in은 앞으로 데리고 와도 됩니다. 이때는 that이 아니라 in which만 쓸 수 있겠죠. 전치사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니까. 변형 형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문제로서 잘 기억해 놓고 메모만 잘 해놓으세요. He grew up in 동그라미 쳐놓으란 얘기입니다. 포인트 기억하세요. In tranquility 5473 shop 310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제목이에요. 그냥 읽지 않아도 됩니다. 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숫자 59 로마자로 이건 4라는 뜻이고요. 73 샵 310 이 작품에서 고요라는 작품에서 The waves of deep blue and light blue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블루 닷까지요. 닷까지네요. 우리 닷은 앞에 1학기 때 봤던 단어죠. 자, 파도예요. 뭐의 파도냐면 deep blue와 light blue래요. 짙은 파란색과 옅은 파란색, 그죠? 짙은 파란색의 물결과 그 다음 light blue dot 옅은 하늘 파란색,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늘색이라고 합니다. 라이트 블루가 우리가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점들의 파도가 주어져. 이것이 bring up, 불러일으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불러일으킵니다. 야기합니다는 얘기예요. bring up, 그죠? 가져옵니다. 불러일으킵니다. 이미지들을. 뭐의 이미지냐? the sea, 바다 또는 하늘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보면 가운데 네모 있는 부분이 약간 짙은 색이고 그 다음이 약간 하얀색, 하늘색, 아니 파란색과 하늘색이 섞여 있네요. 이렇게, 그죠? 이 사용을 함으로 해서 하늘이나 바다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바다는 사실 특정 지을 수 있죠. 어디에? 신안이라는 게 신안. 신안은 바다로 유명한 곳입니다. 니네 그런 것도 한번 들어봤을 거야. 영화 중에 디즈니에서 얼마 전에 유물 나와가지고 했던 그 영화 뭐지 드라마? 도굴꾼들이 막 밑에 바다 유물 해가지고 막 팔아 넘기려고 했던 디즈니에서 했던 유승용 나온 그 뭐더라? 그거 뭐죠? 그 무슨 있는데 뭐뭐들? 촌뜨기들? 촌뜨기들 좀 이상한데? 촌놈들도 아니고 뭔가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아무튼 이 신안이 왜냐면 신안은 옛날에 일본으로 도자기, 중국에서 일본으로 도자기를 갖다가 나르다가 침몰한 배가 나와가지고 거기 그 앞바다에 그 중국의 옛날 중국 도자기 자기 그릇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유물로다가 해서 신안 앞바다가 유명해졌는데 바다와 파란 바다와 하늘빛이 유명하기로 이름난 도시이긴 합니다. 장소긴 해요. 신안군이죠. 김환기는 말했다. 데디아를. 접속사입니다. 데디아를. 동사 다음에 나온 대시니까요. 그가 그렸다고. 이치 다면 단수가 나와야 되겠죠. 앞에는 점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닷이었지만 여기는 이치예요. 각각의 점을 그렸다고. as의 동그라미. 이때 as는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뭐뭘 하면서 라는 뜻이에요. 하면서. 뭐 하면서? 그가 생각하면서. thought of 나왔네요. think of 다음엔 명사죠. 친구들과 사랑하는 ones, 사람들. 이때 ones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디로부터해? from home. 이거 from home은 여기서 home은 집이 아니고 고향이에요. 고향. 앞에 나왔던 것처럼 홈타운처럼. 집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각각의 점을 그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의 특징이 나온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의 특징은 짙은 파란색과 옅은 파란색 점들로 그린 것이다. 그 얘기는 파란색 보면 deep blue and light blue dots죠. 그림을 붓으로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 점들로만 완성을 한 거예요. 그죠?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뭘 떠올리려고 했다? 바다와 하늘의 이미지를 가져오려고 했다. 근데 바다와 하늘의 이미지, 파란색 자체가 뭘 준다? 고요함. 바다가 막 이렇게 막 파도 치는 것이 아니고 하늘도 막 구름이라든가 막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잔잔함.
요걸로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됐어요? 김환기의 작품 고요였습니다. 고요. Tranquility. 자, 그러면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그러면 이 서술 방식을 봐야 되는 게 니들이 두 개 보는 게 이거예요. compare and contrast. 글의 서술 방식은 비교와 대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앞에 반고흐랑 에드워드 호퍼 때도 노란색이라는 것을 갖다가 비슷한 점을 찾는 건 비교, 다른 점을 찾는 걸 대조라고 하죠. 국어에서. 알죠? 그래서 같은 점은 노란색을 썼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파란색을 썼다는 같은 점에서 김환기랑 마티스의 그림은 같지만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3단원을 니네가 기억하고 문제 풀 때 기억해야 되는 방식은 비교와 대조를 일치불일치를 통해서 잘 골라내야 되는 게 핵심이다가 되겠죠. 반면에 라고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그러면 이거 contrast니까 요거랑 비슷한 말로는 on the other hand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앙리 마티스의 블루는, 앙리 마티스의 파란색은 speaks of freedom. 자, 자유를 말하고 있다. speaks, blue speaks of freedom 나왔습니다. 앙리 마티스의 잠깐만. blue speaks of, speak of, 아까 think of랑 똑같아요. speak랑 think는 of가 붙어야지만 목적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speak of, 무엇을 말하다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peak가 동사고요. blue가 주어죠. 앙리 마티스의 파란색은 무엇을 말한다? 자유를 말한다. 자, 그러면 대조가 되죠. 김환기의 블루는 calming이에요. calming. 진정이죠. tranquility. 고요함. 그리고 앙리 마티스의 파란색은 자유를 말하려고 하는 거래요. Polynesia the Sky and Polynesia the Sea. 두 개의 작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폴리네시아의 바다, 폴리네시아 하늘, 이 두 개 작품은 two Matisse works. 두 개의 마티스의 작품들이다. 그 다음 나오는 that, 동그라미 치죠. 앞에 명사가 있고요.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뭐 하는 작품이냐면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An interesting similarity. 흥미로운 유사점, 흥미로운 비슷함을 가지고 있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In his later years. 그의 나중의 년들. 이걸 뭐냐면 later years 하면 말년. 인생의 후반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말년에 마티스는 had cancer surgery. surgery는 수술, cancer는 암이에요. 그러면 암 수술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암 수술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말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건강 이슈가 있었네요. 암 수술을 받았다. 코마 which. 그리고 그것이. 그럼 그것이 뭐냐? 암 수술이냐? 아니면 암 문장 전체를 받는 거냐? 뒤에를 보면 됩니다. left him unable to stand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를 뭐뭐 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leave 목적어 투부정사. 여기도 오형식이죠. 그럼 이 문장. 김환기에서 나왔던 오형식 inspired 있는 문장이 별표였듯이 마티스에서는 이 문장이 배열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오형식 나온 거. leav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남겨두다 라가 되겠죠. 그를 뭐하게 남겨두었느냐? 과거니까 left를 썼죠. unable하게 남겨두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보어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형용사하도록 남겨두었다. unable하게 남겨두었네요. 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두었다. leave 자체가 사실은 동사를 받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어떠한 형용사한 상태로 남겨두다. 이 형식으로밖에 안 씁니다. 대부분. 형용사한 상태로 남겨두다. 그래서 unable이 나온 거죠. unable은 할 수 없는. 뭐 할 수 없는? unable to. 우리 be able to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뭐를? stand. 설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면 암수술이 만든 거냐? 암수술을 받은 게 만든 거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암수술을 받은 거죠. 이때 위치는 그러면 암문장 전체가 선행사. 그러면 and-it입니다. 얘도. 그죠? 암수술을 받은 것이 마티스로 하여금 서 있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and에다 삼각형.
그 다음 뒤에 보면 paint라고 동사 원형이 나왔죠. 앞에 동사는 left 과거형이니 이 paint는 누구와 똑같다? stand와 똑같다. to가 to까지 공유하는 거예요. unable to stand and paint가 되는 겁니다. 서 있을 수 없게 만들고 그릴 수 없게 만들었어요. in front of an easel. easel은 이렇게 나무로 돼서 이거 화포, 캔버스를 세워놓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이젤 앞에 서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 stand and paint를 한 개로 보는 거야. 한 개로. 이젤 앞에 서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그림을 이제 더 이상 못 그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instead of는 뭐뭐 하는 대신에 전치사 of니까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럼 동사가 나오려면 동명사죠.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he created artwork. 그는 만들었습니다. 예술품을, 작품을 만들었대요. 화가였지만 말년에는 그림을 못 그리게 됐어. 그 이유는 암수술 때문이야.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작품을 어떻게 만드냐면 by gluing paper cut out. 자, 글루는 접착제라는 명사가 있고 동사로는 풀로 붙이다, 접착제로 붙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by gluing이니까 붙이는 것으로 작품을 만든 겁니다. 뭘 붙여요? paper cut out. cut out은 잘라낸 것, 종이 조각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이 조각들을 붙이는 것으로서 예술품을 만들어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painting details. And then 다음에 ing 나왔죠. ing 네모, 앞에 있는 글루인과 네모, 병렬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이 조각들을 오린 것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painting details. 세부적인 부분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림을 안 그린 것도 아니에요. 그림만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종이 조각들을 먼저 붙이고 세부 사항들을 그려낸 것으로서 예술품을 만들었습니다. although, 비록, 뭐뭐 할지라도,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다 똑같은 말이죠. 비록 그의 physical difficulties, 그의 신체적 어려움들은, 자, 신체적 어려움들 밑줄 쳐놓고 그가 가진 신체적 어려움이 뭡니까? 라고 본문에서 찾아서 쓰시오라고 하면 암수술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체적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건 뭐야? 신체적 어려움들? 이젤 앞에 서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암수술을 받은 게 신체적 어려움이 아니에요. 알겠죠? 서서 그림 그릴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움들이 prevented him from doing. 자, prevent 또 나왔네요. 요것도 remind처럼 세트로 움직이는 놈이죠. prevent 목적어 쓰고 from ing. 이게 센트죠. 해석이 뭡니까? 막다, 방해하다는 뜻이에요. prevent는 목적어가 ing, 즉 동명사 하는 것을 막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prevent라는 단어 자체가 막다, 방해하다라서 실제 시험 문장에서는 prevent라는 단어 대신에 뭘 많이 내느냐면 keep을 씁니다. keep. 선생님, keep은 원래 유지하다는 뜻 아닌가요? keep이 from ing를 만나면 막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본문에는 prevent 썼지만 keep from ing 써도 맞는 표현이에요. from이 있을 때만. 알겠죠? 목적어가 동명사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록 그의 신체적인 어려움들이 막았을지라도, 방해했을지라도, 무엇을? 그가 뭐 하는 것을? doing, 하는 것을, many things,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막았을지라도. 이해됐습니까? 신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일은 못했을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he still remembered. 그는 여전히 remembered. 기억했다. the freedom. 자유를 기억했다. 그는 여전히 자유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유 다음에 갑자기 또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럼 이것도 뭐다? 앞이랑 똑같은 구조지. 99.999%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고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한 자유. 그가 경험했던 자유를 기억하고 있었다. 앙리 마티스는 자신이 경험했던 자유를 기억하고 있었다. 언제 동안에? While swimming in the Titian Sea 나왔네요. 자, 요거 뭐 하는 동안에 느꼈던 자유냐? 수영하는 동안에. 그가 수영하는 동안에 어디서? 타이티의 바다에서.
타이티의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느꼈던 자유. 그러면 he부터 타이티한 C까지가 프리덤, 더 프리덤을 꾸며주는 한 세트라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타이티의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느꼈던 자유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코마 다음에 looking through 나왔습니다. 그럼 뭐다? 분사구문이네요. look 보면서. 뭘 보면서? through 뭘 통해 보면서. 뒤에 나오는 분사구문은 원래는 끊어서 뭐뭐 했다. 하지만 원래는 동시 상황이야. 바라보면서. Looking through the salt water down to the sea floor and up toward the sky. 자, looking through 했으니까 바라보는 건데 through 뭐뭐를 통해서 바라본 거야. The salt water래요. 소금물이잖아. 이 소금물이 바로 뭐예요? sea water, 짠물이니까. 바닷물 사이로 보았던 거죠. 뭐를? Down to the sea floor, 바닥 아래로. 즉 바닥 아래까지 바닷물 사이로 바다를 내려다보고 and up toward the sky. 위로 보는 거는 어디까지? 하늘까지 올려다보면서.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은 끝났어요. 마지막 문장의 구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관식으로 내기는 좀 애매해요. 이거 내면은 좀 어려우니까 요건 내용만 잘 보면 되겠습니다. Looking through부터 뒤에 있는 the sky까지 요 부분 분사구문 나온 건 주관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테니까 나중에 한번 써보는 걸로 그냥 마무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파란색을 사용해서 둘 다 뭐를 표현했다? 바다와 하늘을 표현하려고 했다. 이건 공통점. 차이점은 김환기는 바다와 하늘의 고요함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마티스는 바다와 하늘을 갖다 표현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했다? 바다와 하늘이 가진 자유로움, 자유를 얘기하려고 했다. 공통점이 또 하나 있죠. 그 그림을 그릴 때 기억나는 장소가 있다는 점. 장소는 서로 다르지만 김환기는 고향인 신안을, 그죠? 그리고 마티스는 자신이 바다를 갖다가 볼 때 느꼈던, 특히 이 마티스가 느꼈을 자유로움은, 이 자유는 어떤 정부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신체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몸을 움직여서 자유롭게 수영하고 돌아다닐 수 있었던 시절의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서서 그림도 못 그릴 정도로 피폐해졌지만, 아, 옛날에 내가 타이티 바다에서 물속까지 가서 바다 끝도 보고 거기서 딱 하늘 올려다보면 파란색이 있었는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글쓴이가 얘기하듯이 마티스가 표현하려고 했던 자유는 뭐냐면 신체적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에 타이티 바다에서 했던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유라고 해서 누가 우리를 막 구속하고 못하게 하고 이거의 자유가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보면 3원색 중에 두 가지가 끝났습니다. 옐로우하고 블루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글을 기억하는 방식은 화가가 2명씩 등장하니까 정리할 보면서 볼 때 비교,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고 요것을 정리해 준다. 알겠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R.C. 고먼, R.C. 고먼과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 여기 마지막에 남았죠. 요 69페이지. 요거 잠깐 쉬었다가 오늘 본문 끝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끝내고 내일 단어 시험 본 다음에 이 본문들 가지고 조금씩 문제를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이제 4단원 본문 조금씩 들어가면 3단원 문제는 계속 조금씩 풀어가면서 4단원 얹고, 그죠? 그렇게 해서 교과서를 일단 진도를 빨리 빼놓고 너희들한테 문제로 나올 예상 문제들을 좀 더 연습시키는 게 너희들한테는 좀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모의고사 번호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뒤에 모의고사를 1시간에 한 2개씩 붙이면 충분히 시험 범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책도 그럼 다다음 주 정도면 문제집을 좀 일찍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문제집 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합시다. 자, 5분만 끊었다 갈게요. 지금 46분이니까 51분에 마지막 페이지 한 페이지 하고 끝냅시다.